변론 발언 제로, 친목 재판관 사인이 승부를 가른다. 누굴까? 자, 어떤 성향을 따져서 분석을 하는 것은 많이 했고 다른 채널에서도 지금 쏟아지고 있고 성향을 일단 빼고 그 재판에 임하는 태도 아니면은 이 팩트 자체를 가지고 제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지금 세 사람을 계속 이야기를 하죠. 정영식, 조한창, 김복형. 자, 정영식 이 세 사람이 버티고 있으면은 기각이 된다. 만약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5대3. 그러니까는 최저선이죠. 5명이 김영도 중도라고 부르는 김영도까지 인용을 해도 5대3. 그것을 일단 그 성향으로 따져서 정치 이념 성향으로 따지면 정형식 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을 했고 조한창 재판관은 국민의힘이 추천을 했고 김복형 재판관은 김명수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추천을 했기 때문에 우파다 이제 이렇게 일단은 분류를 하죠. 그런데 맞습니다. 그 우파 가치를 지키는 이 세 사람이 지금 버티고 있어서 그 기각 이야기 또는 각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것을 다 떠나서 일단 법리상으로 이렇게 그 지금까지 판결을 내리는 걸 보면은 일단 한덕수 총리 때 선거 그때를 봐도 한덕수 총리 때는 어떤 그 완전히 정치 이념으로 딱 갈렸다고 보기도 그렇죠.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는 4대4 이렇게 됐는데 한덕수 때는 5대2대1 그래서 기각이 5, 각하가 2, 인용은 1명, 정계선 1명. 그런데 문영배나 이미선 이쪽도 다 기각적으로 갔죠. 어쨌든 뭐 위원회 소지가 있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고 해서. 그래서 그 어떤 뭐 정치 판결이라고 볼 수 없는 그 판결을 기준으로 딱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정형식, 조한창 두 사람은 절차를 굉장히 중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하 의견을 냈죠. 어떤 뭐 이 정치 이념을 떠나서 그래서 두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심리 선거에서도 각하 의견을 낼 가능성이 높다. 두 사람 일단. 그리고 김복형 재판관은 위법성 여부를 상당히 엄격하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때 김복형 재판관은 그 국회목 추천 세 사람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어떤 위헌이나 위법이 아니다. 이런 결론을 내렸죠. 그래서 당시에 정영식 조한창 재판관은 탄핵 소추가 절차적으로 부적법하게 이루어졌다 해서 각하 의견을 냈고 나머지 5개의 사안 본안에 대해서는 아예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가 국무총리가 아닌 대통령 기준으로 국회에서 의결을 해야 되는데 국무총리 기준으로 해서 과반수 이상으로 해서 의결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아예 거래가 안 된다. 그때 절차적 정당성이죠. 지기현 부장판사가 쏘올렸던. 그런데 이 정영식 조한창 두 재판관은 판사 시절에도 절차적 요건을 엄격히 판단해 왔다.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절차적 요건, 잠시 후에 제가 말씀드릴 텐데 절차적 정당성, 이 정인 16명을 불렀는데 초시계로 신문을 제한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발언권도 주지 않았다. 발언권을 제한을 했다. 그다음에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했다. 자, 그러면은 또 증거 효력성 문제도 있죠. 검찰 진술 조서를 쓰지 못하도록 되는데 그걸 썼다. 그럼 이게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지 않은 거죠. 그러면은 이 두 사람이 지금까지 판사 생활 때부터 보여온 것을 기준으로 하면은 각하를 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그리고 김복형 재판관은 저번에 그 한덕수 대행 기각할 때 문영배, 이미선, 김영두, 정정미 재판관하고 같이 기각 결론을 함께 하면서도 혼자서 한건한 대행이 마흔여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 위법하다는 4명하고 달리 위헌 위법하지 않다. 별개 의견을 냈죠. 그래서 탄핵 심판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여부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는 판사다. 정치 성향을 떠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잠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과연 위헌 위법한 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었는가?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면은 이 세 사람은 저희들이 계속 이념적으로 우파의 가치를 지킨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도 맞지만은 정영식 조한창은 절차를 중시를 해서 지금 절차적 그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헌재에 대해서 헌재 자기들도 헌재 멤버지만은 각하를 할 가능성이 있고 김복형 재판관은 위법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 때와 마찬가지로 아무리 법적으로 봐도 이것은 파면거리가 아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실질적인 내용은 잠시 후에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새 재판관은 최상무 부총리의 마흔육 재판관 후보자의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에서도 청구 부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별개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절차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세 사람이다는 말씀을 드리고, 반면에 이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영도 재판관은 이진숙 위원장 때는 이 세 사람과 같이 이 기각 의견을 냈죠. 자,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 심판에서는 이 마흔역을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 위법하다 이렇게 하면서 이 진보 성향 판사들과 같은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니 일종의 캐스팅 보트의 역할을 하는 그런 성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지금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에 비해서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이 사람들은 완전한 이 이념에 편향된 판단을 하는 그런 재판관이고, 나머지 정정미 재판관은 이 8인 체제가 선고한 주요 사건에서 이 세 사람하고 같이 같은 의견을 내왔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념 편향적인 그런 판결을 하지만은 나머지 네 사람은 굳이 이념을 안 따지고 여태까지 법리에 의한 판단을 그것을 한번 살펴보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인용 또는 인용이 아니고 각하 또는 기각 가능성을 그 의견을 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4대4 이야기는 여기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이제 변론 절차를 다 끝났기 때문에 이 재판관들의 성향을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는데, 뉴스원에서 오늘 이것을 심층 분석을 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돌아보니까 변론 준비 기일을 포함해서 2번이 변론 준비 기일이 있었죠. 모두 13번 변론 절차를 거쳤는데 그 중에서 그러면은 변론을 하면은 그때 문영배가 재판장으로 있고 또 재판관들이 막 질문을 했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리고 주심 재판관은 정영식이었고 지금도 정영식이 주심 재판관인데, 그러면은 누가 가장 적극적으로 변론에 참여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한 실체적 진실 규명을 하려고 뛰었을까? 이 부분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8명의 헌법재판관들이 그동안 16명의 정인이 그때 나왔는데, 그때 뭐 홍장원, 뭐 조지효, 그리고 뭐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참석을 했고, 군 지휘관들, 김용현 국방부 장관 많이 나왔었죠. 그때 16명의 정인을 상대로 중요한 질문을 20번 했습니다. 20번 했는데 그 중에서 김형도 재판관이 12번을 했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이 정치 성향을 떠나서 판사 출신들이니까 재판 스타일로 하면은 어쨌든지 캐스팅 보터를 이제 여러 명이 합의하는 데서는 그 역할을 하는데 꼼꼼히 따져 묻는 그런 스타일이다. 12번을 했고 전체 20번 중에서. 그 다음에 정영식 재판관이 7번. 이제 주심이니까 아마 정영식 재판관이 질문하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김형도 재판관도 그렇고. 그런데 저도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한 번도 입을 떼지 않은 재판관이 4명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때 할 때 이 TV로
TV로 사실상 생중계되는 아까 시차를 두고 중계를 되는데도 바로 한 번도 질문을 하지 않은 재판관이 김복형, 정계선, 정정미, 조한창 이 네 사람입니다. 이 네 사람인데 이 김영두 재판관은 뭐 김용현 전 장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여인현 전 박첩사령관 쫙 각종 건 이 질문을 다 했고 국회 안에 계엄군 투입 이전 그 논의 과정 그리고 구체적인 지시 이행 과정이 계엄 전후 사정을 막 파악을 하는 그런 꼼꼼한 모습을 보였죠. 주시민 정영식 재판관은 7차례 질의를 하면서 이 국회는 물론이고 대통령 쪽에도 불명확한 부분을 상세히 이제 확인하면서 그때 가령 예를 들어서 각종건을 막 몰아치는 그런 장면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냥 각종건의 해석을 하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들었다는 내용을 해석을 하지 말고 그냥 기억나는 대로만 대답을 해라. 그럼 우리가 해석하겠다. 그 장면이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렇게 꼼꼼하게 물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정영식 재판관이 이 더욱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선거에서 기각이나 각하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상황을 물었고 주심이고 김영두도 또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자, 한 번도 질문을 하지 않은 일부러 한 번도 안 뗀 이 4명은 정인신문뿐이 아니고 서정조사를 그때 했죠. 법정에서. 그리고 최후 진술. 이 변론 전 과정에서도 단 한 차례도 말문을 떼지 않았다. 왜 그럴까? 뉴스원은 일각에서는 이들 4명의 재판관이 별다른 질문을 하지 않은 것은 재판관 간 역할 분담 차원이 아니었겠느냐 이런 관측도 제기가 되는데 본인들의 스타일 아니면은 심정적으로 모든 자료를 보고 또 다른 재판관들이 신문하는 것을 또 정인들 신문 내용 이런 것을 다 보고 쪽으로 다 판단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미리 판단을 하고 이것을 굳혀가는 과정 아니었느냐 이런 분석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4명이 침묵을 한 사람을 보면은 김복형, 조한창 이 두 재판관은 기각 아니면 각하 쪽으로 정계선, 정정미 여기는 인용 쪽으로 아마 각각했죠. 자,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침묵을 지킨 4사람이 어떻게 갈리는지 그런 것도 살펴보면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관 중에서 소장 권한대행 문영배 이야기를 제가 오늘 혼술 시간에 해드렸죠. 제가 문영배가 이제 재판관을 쳐다보면서 그러니까는 4월 4일로 날짜를 잡고 나서 재판관들을 쳐다보면서 이제 됐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그것은 당시에 김복형 재판관이 빨리 이것을 선고를 하자는 이런 강한 요구가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처음에는 본인이 퇴임하는 18일까지 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우파 재판관들의 강한 요구에 의해서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떼밀려서 4월 4일 10시로 잡은 것 아니냐 이 말씀을 소개를 드리면서 제가 한 유력한 어떤 기관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했는데 그 내용은 제가 오늘 낮에 혼술 시간에 보내드린 문영배 이제 됐죠. 그 내용은 중앙일보의 유료 버전입니다. 더 중앙 플러스에 올라가 있던 기사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참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쓴 기사인데 4일 11시에 합시다. 됐죠. 헌재 선고일 지정 뒷얘기에서 나온 내용을 오늘 혼술 시간에 말씀드렸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